KDBS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잊고 지내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밤낮으로 켜져 있는 촛불이 있다고 합니다. 촛불이 켜지는 이유는 단 하나, 동굴밖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지금 혼자라고 외로워하는 분들, 누군가 당신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저는 KDBS 72기 수습국원 이나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정규 오디오 방송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을 하는 날인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우리들의 이야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음 시작도 빛난다는 말이 있죠. 그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이정빈 수습국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2기 수습국원 이정빈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어떠셨나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하죠. 저에게 사춘기 시절이었던 중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를 가볍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 저는 한창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 인문 계열로 가야 할지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한참을 고민하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나연 씨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 학창시절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정말 크게 느껴지잖아요? 저에게도 같은 반 친구 5명과 학기 초부터 늘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6명 짝수라 급식 먹으러 갈 때에도 좋고 수학여행 갈 때 버스에 앉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딱히 어떠한 사건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유 없이 그것도 갑자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니 정말 억울해서 서글픔이 몰려오더라고요. 항상 같이 먹던 급식도 어느 순간부터 2명씩 찢어져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사이를 이간질한 거였더라고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시켜 전달했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견디셨나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친구 4명이 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서로가 애틋해 자주 연락을 하며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곤 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라 서로의 고민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너만 그래? 나도 그래? 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전화를 통해 서름을 토로할 때마다 함께 울어주고 소소한 기쁨 또한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좋아해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아껴주고 있기에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나연 씨의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창시절, 아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시절, 저는 중학교 당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학교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새롭고 낯선 환경에는 역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저 또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소심하고
걱정도 많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떨어져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니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반에 도착했던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서 함께 올라온 경우가 많았고 이미 서로 친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소심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다가 친구도 없이 졸업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혼자라고 느끼기도 잠시 지금까지도 함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취미도 공유해가며 혼자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점차 지워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3년을 지내면서 진로 고민도 하고 자잘한 생각도 서로 공유하다 보니 중학교 때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흰 도화지에 그려진 점처럼 작아졌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친구가 아니더라도 곁에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잠깐이라도 사춘기를 겪고 지나갑니다.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시절.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며 지내고 계시는 분들께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어떡해
바랬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제가 학창시절에 듣고 눈물을 찔끔 흘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가끔 추억에 잠겨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새롭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저이지만 대학생이 된 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와 함께할 시간이 더욱 줄어들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힘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위로를 테마로 한 노래를 듣거나 흥미있는 소재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맞아요. 저도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주제의 곡을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고요. 저는 괜찮아 와 같은 위로의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현 씨는 누군가가 괜찮아 와 같은 위로의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께 나연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괜찮아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던 당시의 그 말 한마디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라는 반항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되돌아 생각해보니 누군가 옆에서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나 혼자도 살아가기 바쁜 현대사회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괜찮냐는 물음을 던져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위로받고 싶은 날 B2B의 괜찮아요. 지겨는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왜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건 다 까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는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치고 험한 곳에 다 화풀이해. 좌표 없는 하늘이 방황하는 작은 종이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은 척 겹치에 맑던 예전에 너 지금 어딨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며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사람은 여러 감정을 가짐으로써 웃고, 울고, 때로는 화도 내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인에게 이야기를 듣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든, 위로는 정말 중요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나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지네요. 모두를 위한 한마디의 명언, 남겨주시겠어요? 명언이라. 여러분, 슬프면 그냥 슬퍼해도 돼요. 당신이 슬픔을 다 이겨낸 후에도 우린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요. 정말 좋은 말인데요?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도 된다. 와 같은 맥락인 거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의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남에게는 괜찮냐, 안부도 묻고 파이팅, 응원의 한마디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너 정말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훗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수고했어, 오늘도. 지금까지 KDBS 수습국원 이나연, 이정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